수학 공식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아름다움, 바로 프랙탈 아트의 세계인데요. 자, 오늘은 이 예술을 정의하고 또 열렬히 옹호했던 한 예술가, 캐리 미첼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한번 보세요. 끝없이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정말 복잡하게 얽힌 구조가 보이시죠? 마치 자연의 어떤 경이로운 비밀을 슬쩍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이게 프랙탈 아트의 매력입니다. 하지만요, 이 아름다움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걸 진짜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이 질문, 요즘 AI가 창작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자, 그럼 프랙탈 아트가 처음부터 마주해야 했던 이 핵심적인 논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시 예술계는 이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인간 예술가의 역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는 거였죠. 그저 컴퓨터가 계산해서 똑딱 만들어내는 이미지일 뿐 창의적인 손길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는 의심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훨씬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물이 단지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면 그걸 어떻게 예술가의 의도적인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술과 예술의 경계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시선에 정면으로 맞서서 답을 내놓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는 전통적인 예술가가 아니라 나사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였어요. 바로 캐리 미첼입니다. 캐리 미첼은 기술과 예술, 이 두 세계를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여정이 어떻게 그를 프랙탈 아트의 가장 중요한 옹호자로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보시면 퍼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나사에서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로 일했잖아요. 그러다가 1985년에 프랙탈 이론의 아버지인 망델브로의 작업을 딱 보고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뀐 거죠. 기술적인 전문성과 예술적인 열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뭐랄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그는 예술계에 그 모든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글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프랙탈 아트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은 프랙탈 아트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진짜 예술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했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첼이 얼마나 명쾌하게 반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작위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는 아니 결정론적이다 라고 답해요. 똑같은 입력값을 넣으면 언제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다 한다는 말에는요, 컴퓨터는 그냥 붓이나 물감처럼 예술가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사진기가 처음 나왔을 때랑 논쟁이 비슷하지 않나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예술의 정의는 늘 이렇게 시험대에 올랐으니까요. 이 과정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예술가는 공식을 선택하고 아주 미세한 변수를 조절하면서 결과물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오히려 극도로 정밀하고 의도적인 창작 과정인 겁니다. 예술가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완전히 다른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작업 과정에서 예술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바로 프랙탈 아트가 단순한 컴퓨터 계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모든 건 매개 변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마치 작품의 씨앗, 그러니까 디지털 DNA를 고르는 것과 같아요. 어떤 수학적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근본적인 형태와 구조가 싹 다 결정되는 거죠. 이야말로 순수한 예술적 선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색채를 구성해서 감정을 불어넣고 여러 프랙탈을 겹쳐서 깊이감을 만들어냅니다. 또 무한한 디테일 속으로 줌인해서 최적의 구도를 찾아내고요. 전통 회화의 글레이징 기법처럼 층을 쌓아서 풍부한 질감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건 뭐 그냥 디지털 화가의 작업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망델브로 집합, 뉴턴 프랙탈, 줄리어 집합 같은 이렇게 서로 다른 수학적 구조물들을 하나의 캔버스 위에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각각은 단순한 형태일 수 있지만 이게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작품입니다. 여러 레이어가 만들어낸 깊이감과 풍부한 색채, 정말 정교한 질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수많은 예술적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겁니다. 자, 이제 이론과 기법을 넘어서 캐리 미첼의 대표작들을 통해 프랙탈 아트의 예술적 성취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작품들이야말로 그의 선언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그의 상징적인 작품 히드라입니다. 제목처럼 신화 속 생명체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이 작품의 핵심은 화면을 가득 채운 꿈틀거리는 듯 살아있는 유기적인 형태예요. 정교한 레이어링과 색채 기법이 이 복잡한 질감을 만들어냈고요. 이걸 보고 있으면 프레임 너머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막 상상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패턴을 넘어서 서사를 담고 있는 거죠. 다음 작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균열입니다. 히드라의 유기적인 곡선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구조가 특징이에요. 이 작품에서 미첼은 빛과 그림자를 정말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보는 듯한 웅장함이 느껴지죠. 그는 수학적 혼돈 속에서 이토록 장엄한 질서를 발견하고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예술가의 통제력이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백조의 호수입니다. 이 작품은 프랙탈 아트가 얼마나 서정적이고 감성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는 색채 선택만으로 이렇게 평온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체적인 백조의 형태가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이 작품에서 백조의 호수가 가진 그 서정적인 감성과 이야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추상적인 형태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고도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리 미첼은 컴퓨터가 예술가의 창의성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과 인간의 협업 속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